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식은 이렇게 됐었어요. 이 n. 자, 이때 n은 양자수라는 거였고, 특별한 1, 2, 3, 4 이렇게 양자수에 대응되는 전자 궤도 껍질이 있었죠. 그럼 그 궤도 위에는 뭐가 있었다? 전자가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근데 이 전자들은 특정한 궤도에 있을 때는 특정한 에너지 양만큼 가지죠. 그 말을 보고 우리 뭐라 부르냐면은 에너지의 양자화. 에너지가 양만큼 정해져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2번으로 갈 때 1번 에너지에서 서서히 커져가지고 2번 궤도로 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1번에서 바로 2번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에너지가 양으로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이라고 부르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A는 당연히 1, 2, 3 이렇게 정의할 수 있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때 마이너스의 의미는 전자가 원자에게 구속되어 있다, 속박되어 있다,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제 한 개씩 적어볼게요. 자, 그럼 1번 양자수에 대응되는 에너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이건 외우는 거 아닙니다. 한번 계속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자, 2번 양자수에 해당되는 그 에너지는 얼마다? 약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3번 양자수에 대응되는 에너지는 얼마다? 1.51 일렉트론 볼트. 4번 양자수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다? 마이너스 0.85 일렉트론 볼트. 5번 양자수에 있는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0.54 일렉트론 볼트. 6번은 얼마다? 6번 마이너스 0.38 일렉트론 볼트.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의 이 음수값이기 때문에 음수값은 작아져요. 음수값이 작아진다는 것은 양수값으로는 커지네. 따라서 에너지 준위, 즉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여기 E1 1번 궤도에 있는 전자에다가 13.6 일렉트론 볼트를 가해줘 버리면 에너지가 0이 되겠죠? 2번에는 3.4 가해주면 0이 되고 3번에는 1.51 가해주면 0이 되고, 그래서 이 에너지 음수 값, 그리고 이 13.6의 절대값은 크기는 13.6이죠. 그 말은 뭐냐면은 이 1번 궤도에 있는 전자를 자유롭게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13.6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양자수가 커질수록 뭐다? 에너지 준위는 커진다라는 거. 전자가 가진 에너지 값은 커진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명심해야 될 부분은 1번에서 2번 궤도로 옮겨갈 때 마이너스 13.6에서 서서히 커져서 마이너스 3.4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에너지를 요 차이만큼만 흡수해가지고 점프하듯이 바로 이걸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네요. 무슨 질문 하냐면 자, 아무튼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 에너지 값을 원자 궤도를 그려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N은 1번 궤도겠죠? N은 2, N은 3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자, 그럼 1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얼마다? 2번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겠죠. 자, 2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지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이쯤 있는 전자 그렇겠죠? 3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 4번 궤도에 있는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마이너스 0.85 일렉트론 볼트. 이렇게 에너지는 서서히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거예요. 뭐냐면 자, 1번에서 2번 궤도로 전자가 전이를 할 때 자,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당연히 전이가 되겠죠. 근데 이때 전이하는 에너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은, 빛 에너지 양은 1번 준위와 2번 준위의 뭐다? 차이만큼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차이만큼에 해당되는 에너지만 흡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2번에서 1번으로 전이할 때도 이 에너지 차이만큼 해당되는 에너지만 보다 방출을 하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에너지가 자, 이 13.6 일렉트론 볼트와 3.4 일렉트론 볼트 차이가 얼마죠? 10.2 일렉트론 볼트죠.
다시 말하면은 1번에 있는 전자가 10.2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2번으로 가겠죠. 그럼 만약에 10.2가 아니라 9 일렉트론 볼트, 8 일렉트론 볼트가 올 수 있겠죠. 그럼 그런 빛이 오게 되면, 그런 에너지를 가진 빛이 오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전자는 그걸 흡수해서 이 정도로 못 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르면은 궤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딱 이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 차이보다 작은 에너지는 흡수하지 못해서 요 사이에 해당되는 에너지예요. 1번 궤도와 2번 궤도 중간쯤에 해당되는 에너지는 흡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또 한 가지 질문. 그럼 만약에 10.2보다는 커. 근데 자, 여기서 여러분 이해해 봅시다. 3번하고 2번 차이는 얼마죠? 3.4와 1.5, 1의 차이. 3.4에서 3.4와 1.51의 차이는 얼마가 될까요? 대략 한 1.89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1번에서 3번으로 전이를 하기 위해서는 요 에너지 두 개 합한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로 가겠죠. 합니다. 즉 1번에서 바로 3번으로 전이하기 위해서는 10.02 더하기 10.2 일렉트론 볼트죠. 요 두 에너지를 합한 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야지 1번에서 3번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자 가정해 봅시다. 10.2 일렉트론 볼트 흡수하면 1번에서 2번으로 가고 요 두 개를 합한 만큼 흡수하게 되면 1번에서 3번으로 가겠죠. 자, 근데 10.2 더하기 1.89보다 작은 대략 에너지가 얼마를 해볼까? 한 11을 해볼까요? 11 정도 되는 에너지를 원자에 비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에너지를 그 다 흡수하고 이만큼 가나요? 여기까지 가는데 10.2가 되니까는 11 흡수하면 이 정도 가나요? 절대 안 되죠. 왜? 원자 궤도 사이에선 전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11 중에 1번에서 2번으로 가는 10.2만 흡수해버리고 나머지는 통과시켜버려요.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빛이 에너지를 가진 빛이 주어질 때 특정한 궤도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면 그만큼만 흡수한다는 겁니다. 가해지는 에너지 중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10.2만큼만 흡수하고 1번에서 3번으로 갈 때는 10.2와 1.89의 한 만큼만 흡수한다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중요하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만약에 1번에서 4번으로 가면은 1번에서 2번 에너지, 2번에서 3번 에너지, 3번에서 4번으로 가는 에너지를 다 합친 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은 1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겠죠. 이렇게 양만큼만 흡수합니다. 그 중간에 있는 에너지만큼은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럼 이걸 이제 궤도 껍질이 아니라 에너지 준 위로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N이 1인, N이 1인 준위가 있다고 할게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높은 곳에 N이 2인 게 있겠죠. 에너지 준입니다. 주양자수, 양자수. 자, 여기는 N이 3. 여기는 이쯤 가면은 N이 5가 있겠죠.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때 N이 1인 에너지, 양자수의 에너지가 얼마다?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2일 때는 얼마다?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3일 때는 마이너스 1.51 일렉트론 볼트. 4일 때는 마이너스 0.85 일렉트론 볼트. 5일 때는 얼마다? 9의 뜻이 마이너스 0.54 일렉트론 볼트. 6일 때는 마이너스 0.38 일렉트론 볼트.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위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에너지 준위는 높아진다. 커진다. 이해되죠, 여러분? 위로 증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자, 우리 한번 이해해 봅시다. 자, 2번 준위에 있는 전자가 1번으로 전이할 수도 있고, 3번에 있는 전자가 1번으로 전이할 수도 있고, 4번에 있는 전자가 1번으로 전이할 수도 있고, 5번, 6번 다 이렇게 전자가 1번으로 전이할 수도 있고, 2번으로 갈 수도 있고, 3번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전자가 전이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더 위에 있는 준위에서 아래에 있는 준위로 전이할 때는 항상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리고 이 차이는 에너지 차이이기 때문에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큰 경우는 2에서 1번이 에너지 차이가 가장 크죠? 그 다음에 3번, 2번, 4번, 3번, 5번, 4번. 이게 점점 갈수록 에너지 간격은 줄어 들어갑니다. 이거 이해합시다, 여러분. 자, 그럼 이제 우리 뭘 한번 이해해 볼 거냐면, 자, N이 2번,
2번인 준위에서 1번으로 전이할 수도 있고, 자, 목적지가 1번 준위예요. 3번인 준위에서 1번으로 전이할 수도 있고, 4번인 준위에서 1번으로 전이할 수도 있고, 5번인 양자수가 5번인 준위에서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뭐 6번인 준위에서도 1번으로 갈 수도 있겠죠. 자, 이때 물론 위로 쭉 가면은 에너지 준위는 엄청 많아요. 무한대까지 간다 합시다. 어쨌든 6번까지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n이 2보다 큰 2 이상인 준위에서 n이 2 이상인 궤도에서 n이 1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전자가 전이할 때 이만큼 해당되는 에너지를 내뿜겠죠? 이때 에너지를 내뿜는데 우리는 이때의 에너지는 제법 커요. 크기 때문에 어떤 빛을 방출하면은 사람의 눈이 관찰할 수 없는 빛을 방출합니다. 흔히 우리 저번에도 말했지만 자외선 살균 소독에 그런 말 들어봤죠? 에너지가 아주 큰 빛을 방출하게 돼요.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큰 빛을 방출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이때 에너지가 아주 큰 빛을 방출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람 눈으로 관찰할 수가 없네. 그래서 이 해당되는 에너지 영역을 보고 자외선 영역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이게 눈에 안 보입니다. 기억합시다. 자, 자외선 영역은 어떤 빛이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스펙트럼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스펙트럼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다, 그쵸? 여기서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역을 보고는 가시, 볼 시자, 보는 것이 가능한 빛, 가시광선이라 불러요. 중간쯤에 있는 영역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랍니다. 물론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 거기서 보이는 짧은 이렇게 그거 말고 스펙트럼을 전체로 보았을 때 이렇게 봤을 때마다 중간쯤에 있는 게 가시광선이겠구나. 근데 이 가시광선에서도 오른쪽 영역에 있는 보통 빛이 뭐다? 빨간빛. 그 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무슨 빛이 보이죠? 파란빛이 보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빨간빛일수록 파장이 긴 거고, 파란빛, 보랏빛일수록 파장이 짧은 거겠죠? 근데 파장이 더 짧아지는 빛, 이쪽 빛, 즉 가시광선 영역의 왼쪽 끝, 파장이 짧은 쪽 끝에서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자외선 영역이라 불러요. 알겠죠? 자, 근데 빨간빛에 해당되는 이쪽 파장이 아주 긴 빛이죠. 요 빛보다 더 길어. 파장이 길어지는 빛을 보고는 뭐라 부른다? 적외선 영역. 알겠죠? 뭐 적외선, 우리 리모컨 할 때 적외선 빛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외선 영역의 빛은 언제 발산하냐, 보내냐? 2번 궤도에서 1번, 3번에서 1번, 4번에서 1번. 즉 양자수가 2번보다 크거나 같은 궤도에서 1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자외선 영역의 빛을 방출한다. 이거를 발견한 사람이 라이먼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라이먼 계열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라이먼 계열.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n이 2번보다 크거나 같다. n 빛의 준위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라이먼 계열은 우리는 뭐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겠죠?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그럼 n이 2번보다 큰 데서 1번으로 가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3번보다 큰 3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4에서 2로 갈 수도 있고, 즉 2번, 목적지가 2번인 궤도인 경우도 있겠죠. 3에서 2번 궤도, 4에서 2번 궤도, 5에서 2번 궤도, 6에서 2번 궤도 쭉 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런 영역, 즉 처음에 했을 때 요 영역의 빛을 보고는 뭐라 부른다? 라이먼 계열. 근데 자, 이 영역, 요 영역의 빛을 보고는 뭐라 부른다? 발머 계열이라 불러요. 즉 발머 계열은 종착지가 2번인데 이 빛은 라이먼 계열보다 에너지가 그래도 조금 작아요. 차이가 작죠. 조금 작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 빛을 보고는 우린 주로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라이먼 계열이라고 한번 찾아봅시다. 자,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양자수에서 n이 2로 전이할 때 발머 계열이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에너지는 라이먼 작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빛을 보고는 뭐라 부른다? 가시광선.
알겠습니까? 자, 스펙트럼을 보자면은 이런 경우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뭐다? 가시광선을 내뿜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자, 그럼 잘 생각해 봅시다. n이 3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뭐 이거죠.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도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엄청 커진다. 즉, 무한대까지 갔을 때 2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준위가 계속 커지다 보면은, 에너지가 더 커지다 보면은, 가시광선 영역보다 에너지가 조금 더 커지는 빛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외선 영역으로 가버리는데, 어쨌든 우리가 n이 3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지만, 주로 발머계열 빛 중에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은 대략 뭐다?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이렇게 교재도 아마 기술되어 있을 거예요. 보통 6번까지 우리는 가시광선 영역의 발머계열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이쪽 빛을 보고 뭐라 부른다? 발머계열.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러면 n이 3에서 2로 가고 4에서 2로 가고 종착지가 2만 있냐? 아닙니다. 뭐도 있을까요? 당연히 3으로 가는 것도 있겠죠. 즉 4보다 큰 궤도에서 3으로, 5보다 큰 궤도의 3으로, 6보다 큰 궤도의 3으로, 뭐 7보다 큰 궤도의 3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빛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파시엔 계열. 파시엔이에요. 파시엔. 자, 언제냐면은 n이 4보다 큰 경우에서 뭐다? n이 3으로 전이하는 경우. 알겠습니까? 이때는 에너지가 뭐보다 작다? 발머계열보다 작겠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이때 빛을 보고 뭐라 부른다? 파신. 자, 이때는 에너지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적외선 영역이라 불러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라이먼, 발머, 파시엔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 세 가지에서 나오는 빛에 대해서 물리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어떤 물리량을 비교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 에너지, 진동수. 자, 에너지 누가 제일 클까요? 보나마나 이 간격이 큰 게 에너지가 크겠죠? 라이먼 계열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누가 클까요? 당연히 발머겠죠? 그 다음에 누가 클까요? 파시엔이겠죠. 자,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빛의 에너지는 기억나죠? E는 hf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진동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다는 것은 진동수도 크다는 의미겠죠? 오케이. 두 번째, 파장을 봅시다. 파장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은 오히려 작아져 버리겠죠. 그래서 파장은 언제 누가 제일 크냐? 오히려 에너지가 제일 작은 파시엔이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발머고, 그 다음 누구다? 라이먼이다. 그래서 파장이 제일 작은 빛이 누구다? 라이먼 계열의 빛이 파장이 제일 작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를 조금 더 알아볼 거냐면, 요 라이먼, 발머, 파시엔 중에 발머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때 수소 원자가 내뿜는 발머 계열의 빛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수소 원자의 뭐다? 발머 계열. 봅시다. 가시광선 영역이겠죠?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발머결이란 거는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은 n이 얼마다? 3보다 큰 준위에서 n이 2번 준위로 가는 거겠죠.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어떤 경우가 가능하냐면 n이 3인 양자수에서 n이 2인 양자수로 전이할 때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때 에너지 차이는 얼마냐면 왼쪽에 이제 구해놓은 거 좀 활용할게요. 마이너스 1. 에너지 차이는 이거예요. 마이너스 1.51. 자, 3에서 2로 간다. 3의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521 일렉트론 볼트죠. 여기서 얼마를 뺄까요? 1번 준위, 자, 3이 1.51이고 2번 준위가 얼마다? 마이너스 3.4죠. 그럼 이 계산이 얼마죠? 1.89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자, 이 빛은 에너지 값이 대략 1.89 정도 되는 것은 이건 빨간 빛이라 불러요. 오케이. 2번. 그럼 n이 4에서 n이 2로 가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0.85 일렉트론 볼트에서 얼마를 뺄까요?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뺀다. 그럼 이 값은 얼마냐면 대략 2.55 일렉트론 볼트. 요 빛은 약간 청록색. 3번. 이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예시를 들어주는 겁니다.
n이 5인 양자수에서 n이 2인 양자수로 전이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0.54 일렉트론 볼트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그럼 이 차이는 얼마냐면 대략 2.86 일렉트론 볼트가 됩니다. 이것은 얼마다? 야, 대략 파랑빛. 파란빛. 자, 네 번째. n이 6인 양자수에서 n이 2인 양자수로 전이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0.38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3.4. 그럼 얼마가 될까요? 3.02 정도가 돼요. 에너지가 더 커졌죠? 이때는 대략 보랏빛. 알겠습니까? 그럼 쭉 가다 보면은 n이 무한대에서 n이 2로 갈 수 있겠죠. 이때는 자외선 영역입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일 경우는 다시 말하지만은 무한대의 껍데기 아주 멀리 자유로운 전자겠죠. 에너지가 0인 상태. 그래서 준위가 무한대라는 것은 자유로운 전자를 말합니다. 0 마이너스 얼마다? 마이너스 3.4. 그럼 얼마가 될까요? 3.4 일렉트론 볼트. 이때 이 빛은 우리는 발머 계열, 즉 2번으로 가는 발머 계열을 확인하지만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외선 영역.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의 발머는 3, 4, 5, 6 정도로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럼 이거에 해당되는, 이렇게 빛을 방출했을 때 요거에 해당되는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도 알면 좋겠죠. 자, 스펙트럼 한번 그려볼게요. 가시광선 영역의 스펙트럼입니다. 우리는 요 에너지에 대응되는 스펙트럼에 있는 띠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스펙트럼은 주로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지죠. 알겠습니까? 오른쪽에서 파장이 길어지는데 반대로 말하면 뭐다? 진동수가 작아짐. 이걸 기억합시다.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은 길어지지만 진동수는 작아진다. 제가 빨, 청록, 파란, 보라 중에 누가 더 파장이 더 길까요? 당연히 에너지가 작은 빨간빛이 파장이 훨씬 더 길겠죠. 그래서 보통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스펙트럼에서는 이쪽 오른쪽 끝부분 여기가 뭐다? 빨간빛. 1번 이게 뭐다? n이 3에서 2로 준위할 때 스펙트럼이겠구나. 에너지, 빛이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4에서 2로 갈 때는 바로 옆이 아니라 에너지 차이가 잘 봐요, 여러분. 1에서 2, 즉 3에서 2로 가는 것하고 4에서 2로 가는 것 에너지 차이가 4에서 2에 가는 거하고 5에서 2로 가는 것보다 더 크죠. 그럼 오히려 에너지 차이가 크다는 것은 파장 차이도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4에서 2로 가는 거 대략 한 이쯤, 간격이 좀 넓습니다. 청록색에 볼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요. 청록입니다. 이건 언제냐? n이 4에서 n이 2로 갈 때. 자, 그 다음 파란색은 있어요, 다행히. 그 다음에 좀 더 가깝겠죠. 에너지 차이가 이 둘보다 이건 조금 적게 나니까. 그럼 대략 한 이쯤? 라고 친다면 얼마가 될까요? 이게, n이 5에서 n이 2로 갈 때. 그 다음에 6에서 2로 갈 때는 대략 한 이쯤 있겠죠? 좀 작아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에서 2로 갈 때 하고 4에서 2로 갈 때 간격이 가장 넓어요. 에너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뭐다? 파장 차이도 크다. 근데 에너지 차이가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파장 차이도 점점 적어지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볼 때 띠 사이 간격이 큰 부분이 있겠죠? 큰 부분이 있고 갈수록 작아져요. 그러니까 가장 큰 부분, 그쪽이 파장이 제일 긴 빛,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빛.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빛 에너지. 빛은 입자라고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광자라고도 불러요. 빛 입자. 광자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도 조금 다루어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은 다시 한번 볼게요. 자, E는 HF, 즉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가 광자 에너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람다 분의 HC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핵이 있고 여기 양자수 1번인 궤도, 양자수 2번인 궤도, 양자수 3번인 궤도가 있다 합시다. 여기 전자가 있겠죠? 오케이. 자, 이때 우리 약 가정을 할게요. 뭘 가정을 하냐면, 자, 2번 궤도에서 1번 궤도로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E1이라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약속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근데 3번에서 2번으로 가는 에너지를 E2라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에서 1번으로 갈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E3라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큰 에너지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E1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자, N이 2번 궤도에서 N이 1번 궤도로 갈 때, 요때 우리 에너지를, 크기를 E1이라고 약속을 했다면, E1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자, 이때 크기는 얼마다?
플랑크 상수 맞죠? 곱하기 만약에 E1의 빛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F1이라 한다면은 F1이겠죠. 자, 그리고 E1에 해당되는 파장을 람다1이라고 한다면은 람다1분의 HC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N이 3에서 N이 2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를 우리는 뭐라고 약속했다? E2라고 했죠? 그럼 E2를 이렇게 씁시다. 자, E2의 빛에 해당되는 진동수를 F2라고 한다면 HF2를 쓸 수가 있고 파장을 람다2로 한다면 람다2분의 HC라 적을 수 있겠죠. 자, 근데 N이 3에서 N이 1로 갈 때를 약속 볼게요, 한번. 이때의 에너지를 E3라 합시다. 그럼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를 F3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번 에너지에 해당되는 진동수예요. 오케이. 파장을 람다3라고 한다면 람다3분의 H라고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때 어떤 관계식을 만족하냐면, 자, E1과 E2의 에너지를 합하면 E3가 되겠죠. 즉, 2에서 1로 갈 때 이만큼 에너지를 방출하고 3에서 2로 갈 때 이만큼을 방출한다는 것은 3에서 1로 갈 때 에너지는 이거 두 개의 에너지 합과 같아요. 알겠죠, 여러분? 따라서 E3는 어떻게 된다? E1 더하기 E2가 되는구나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는데, 자, 이걸 또 다르게 표시하면은 아까 E3는 얼마였다? 이거였죠. HF3는 HF1 더하기 HF2가 되겠죠. 이거는 뭘로 바뀔 수 있냐면 플랑크 상수 약분해버리고 F3는 F1 더하기 F2. 즉 에너지는 서로 뭐다 덧셈이 계속 가능하겠죠. 준위가 이동할 때 2에서 1, 3에서 2로 갈 때 두 개의 합은 전체 에너지와 같다. 그래서 각각의 에너지 합은 전체 에너지 합과 같죠. 그럼 각각의 진동수의 합은 전체 진동수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파장은 조금 다른 식이 성립해요. 어떤 식이 성립하냐면, 자, 세 번째 에너지 E3은 이렇게 표시했죠. 람다 3분의 HC. 그럼 1번은 어떻게 된다? 람다 1분의 HC. 2번 에너지는 람다 2분의 HC. 그럼 이건 이렇게 표시 가능하네요. HC는 상수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람다 3분의 1은 람다 1분의 1 더하기 람다 2분의 1. 파장은 역수의 합이 가능합니다. 진동수는 그냥 합이 가능하지만 파장은 역수의 합과 같다. 이거를 꼭 기억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중요하니까 꼭 이해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추가적으로 참고적으로 알면 좋은 게 파장을 구하는 식이에요. 자,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자 n번 궤도에서 n번 궤도로 전이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때 에너지 차이는 얼마가 되냐면 이런 경우겠죠. n번에서 n번으로 전이할 때 에너지 차이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마이너스 m제곱분의 13.6이겠죠. 그럼 이거를 정리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13.6에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여러분. 오케이. 근데 이때 이 n에서 m으로 갈 때의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파장을 이용해서 쓴다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람다분의 hc는 13.6에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람다만 남기고 hc를 나눠 볼게요. 그럼 람다분의 1은 hc분의 13.6에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이때 요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은 리드베리 상수, 상수로 표시합니다. 그럼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람다분의 1은 r분의 1에 m제곱분의 1 마이너스 n제곱분의 1. 파장까지 찾아낼 수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점점 양자수가 커질수록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리고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이 준위의 차이에 해당되는 에너지만큼 흡수한다. 1번과 2번 차이나 1번과 3번 차이, 1번과 4번 차이, 또는 2번, 3번 차이, 2번, 4번 차이, 3번, 4번 차이에 해당되는 양만큼만 흡수한다. 빛이 훨씬 많이 주어져도 그 차이에 해당되는 2번에서 3번으로 갈 때 요 에너지 차이만큼, 또는 3번에서 4번 갈 때 요 에너지 차이만큼, 또는 2번에서 4번으로 갈 때는 요 에너지 차이만큼만 흡수한다. 어중간하게 2번에서 3번으로 가는 이 중간 정도의 에너지 양만큼은 흡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는 1번에서 3번에 있는 중간 에너지, 이쯤 어중간한 에너지가 빛이 주어진다면은 그 중에 1번으로 해서 2번으로 가는 에너지만큼만 흡수해 버린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할 때는
이 준위 차이만큼만 에너지를 흡수한다. 에너지의 준위 차만큼 에너지 흡수. 꼭 기억합시다. 이를 보고 에너지의 양자와 에너지는 양으로 정해져 있다. 그만큼만 흡수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볼 때 라이먼, 발머, 파시엔. 라이먼결의 빛은 자외선. 그리고 발머는 적외선, 파시엔은 발머는 가시광선, 그리고 파시엔은 적외선. 그 자가적이라고 알면 돼요. 자가적 기억합시다. 그래서 물리랑 비교했을 때 에너지 진동수 관계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에너지에 대응되는 스펙트럼도 우리는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간격이 가장 클 때가 적외선이냐, 빨간빛.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에너지가 갈수록 큰.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파장과 진동수의 관계들 반드시 기억합시다. 오케이, 고생했고 문제 적용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의 일부와 전자의 전이 A, B, C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A는 4에서 2로 갔죠? B는 3에서 2로 갔고, C는 3에서 4로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럼 봐봅시다, 여러분. A 같은 경우는 언제다? 4에서 2로 왔기 때문에 어떤 빛이죠? 그렇죠. 발머 계열이죠. 가시광선. B도 마찬가지. 3에서 2로 왔네. 발머. 근데 C는 달라요. 3에서 4로 갔어요. 이거는 빛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했죠. 오케이. 기억합시다, 여러분. 자, 이때 A, B,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는 람다 A, B는 람다 B, 그리고 C에서 흡수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 C만큼 해당되는 파장의 빛을 흡수했다는 거죠. 옳은 것을 고르라. 자, 기억.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A에서가 B에서부터 크다. 자, 이게 에너지 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람다 B에 해당되는 에너지보다 A가 더 크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니은 봅시다. C에서 흡수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자,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요 에너지 차이는 마이너스 1.51에서 마이너스 0.85, 즉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1.51 마이너스 1.51이겠죠. 요만큼 해당되는 차이만큼 에너지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0.85 플러스 1.51이 되겠습니다. 요 차이가 얼마죠, 여러분? 마이너스 1.51에서 0.85를 더한 만큼 그러면 0.66이 되나요? 오케이, 0.66이죠. 그래서 아니죠. 0.6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만큼 흡수해서 3에서 4로 전이하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땡. 그리고 디귿을 보겠습니다. 자, A의 파장과 B의 파장과 C의 파장의 관계인데, 자, 여기서 에너지 준위가 가장 큰 것은 A에 해당되는 것. 그 다음에 방출한 에너지, 그리고 B가 그나마 더 크고 C는 제일 작겠죠. 그러면은 에너지 같은 경우는 E1은 E2, A랍시다. 이 A는 EB 더하기
이 C만큼이 될 거예요. 에너지의 크기죠, 여기서는. 근데 진동수는 성립합니다. F, B 더하기 FC. 근데 뭐다? 파장은 달라요. 람다 A분의 1은 람다 B분의 1 더하기 람다 C분의 1. 따라서 파장은 이 관계가 아니고 뭐다? 역수의 합이라는 사실. 따라서 1번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가열된 수소기체에서 방출된 선 스펙트럼 일부로 오른쪽 두 단색광의 파장은 람다1, 람다2이다. 즉, 이 세 개 중에 오른쪽 요 두 개가 람다1, 람다2래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까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건 뭐다? 간격이 더 크네? 간격이 더 크다는 것은 이쪽이 아무래도 뭐다? 이쪽이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더 작겠죠. 파장이 더 길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파장, 에너지가 더 작을수록, 에너지가 더 뭐다?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작을수록 더 이 갭이 큰 겁니다. 아까 봤죠? 마이너스 1에서 2 차이보다 2에서 3 차이가 더 작았어요, 에너지가. 그래서 1에서 2, 2에서 3, 이런 식으로 에너지 각각이 점점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쪽 가면 가서 파장이 더 길고 에너지가 작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림란은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스펙트럼 에너지 준위 일부로 나타낸 것으로 A, B, C는 가의 스펙트럼 선을 만드는 전자의 전이 과정이다. A는 3에서 2로 전이할 때의 에너지, B는 4에서 2로, C는 5에서 2로. 이거는 2로 가기 때문에 발머 계열이겠죠. 즉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입니다. 자, 이걸 보자마자 우리는 눈치를 채야 돼요. 무슨 눈치를 챌 수 있을까요? 자, 에너지가 가장 큰 게 C죠. 에너지가 가장 크다는 것은 파장이 제일 짧겠죠. 그러니까 왼쪽에는 얘가 파장이 제일 짧은 C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얘가 B겠다. 그 다음에 A는 에너지가 제일 작네. 그럼 그 말은 뭐가 제일 크다? 에너지가 작다는 것은 그만큼 파장이 더 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이 A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파장은 A가 제일 길고, 즉 람다2가 더 길고 파장은 뭐다? 람다원이 작겠죠? 기억 봅시다. 람다원이 더 길다네? 땡, 틀렸죠, 여러분? 오케이. 파장은 누가 더 길다? 람다2가 더 길다. 에너지가 더 작기 때문에. 니은 봅시다. C에 의해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람다2이다. 아니죠. 람다2는 뭐다? A에 의해 방출되는 겁니다. 오케이. 디귿. N이 2인 궤도에 있는 전자가 파장의 람다1의 빛을 흡수하면 N이 4번 궤도를 전이합니까? 람다1은 뭐였죠? B 빛이었죠. B만큼 해당되는 빛을 흡수하게 되면 2에서 4로 가겠죠? 맞는 말입니다. 따라 답은 D것이 맞고 2번이겠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자, 이렇게 복습 열심히 하세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열심히 하시고, 질문 있으면 질문 등록이 좀 될 것 같아요. 화이팅!